자, 이제 퇴직 전까지 잘 알아보고 준비를 했어요. 받는 그 순간이 됐어요. 드디어. 네. 드디어 설렌다. 드디어 이제 너무 좋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받을 순간이 됐어요. 네. 뭐를 신경 써야 되죠? 네, 그걸 또 수령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5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또 다섯 가지예요. 네. 네. 발음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수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수령 전략을 이거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네. 그리고 약간 수렁으로 빠진다고 할 때 수렁 전략 약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네. 저도 원래 박소령이거든요. 네. 근데 영 발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야. 줄여서 그냥 이거를 오수전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오수전. 오수전. 오. 어때요? 괜찮죠? 소영 씨가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 똑똑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 지난 시간부터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지금. 났어요. 약간 예측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여기 제목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잡아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수령 전략이 확실해야 애써 졸라매고 모은 내 퇴직금을 알뜰하게 받아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연금 받을 시기가 오면 제일 먼저 겪는 선택하는 고민이 이걸 한 번에 받느냐, 아니, 나눠 받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너무 고민되죠. 최근에 어떤 그 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퇴직연금 수령하는 분들의 96%가 일시금으로 수령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금액 부분으로 보면 35% 정도가 다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거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수령할 사람의 수는 일시금이 많은데 총 수령을 하는 금액은 연금이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즉 이제 퇴직금의 적립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이제 일시금을 많이 선택하는 거고요. 이제 많이 쌓여서 자산이 충분해진 사람들은 이제 연금 수령을 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세금 때문에. 결국 또 세금이 나왔네요. 에이. 수령 전략 첫 번째가 바로 절세라는 겁니다.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존 퇴직연금을 IRP에 이체를 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이제 퇴직소득세율이 정해지면 그 퇴직소득세율의 30%를 할인한 퇴직연금 소득세로 부과되는 직접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퇴직연금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중간 정산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근로해온 기간이 좀 짧은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으면은 요 퇴직 소득세율이 좀 높지 않나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로 받으시라는 거. 그러니까 수령 한도 내에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로 세금을 줄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 소득세보다는 현재까지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해요. 정말. 네,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요, 재무 상황에 맞는 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정기연금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네.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인 기간 지정형이 있고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받는 금액 지정형이 있습니다. 지급 방법을 연금 개시 이후에 본인의 상태에 맞게 변경하는 연간 한도 내 수령형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의 팁은 목돈을 수령하는 비정기연금 서비스가 유리하다는 거고요. IRP 같은 경우에 특정 사유에 해당 시에만 중도 인출이 되고 그 외에는 해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의하시면 되고 55세 이후에는 연금을 개시하고 그때부터는 자유 인출이 가능하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목돈 수령에는 비정기연금 서비스가 확실히 유리하겠죠. 네. 아니 갑자기 생각만 해도 꿈 같은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은퇴 후에 완전히 대박이 터진 거예요. 너무 좋다. 대박이 터져서 노년에 막 돈이 들어와. 물밀듯이. 그럼 연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럴 진짜. 때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들어오시죠, 과장님. 네. 만약에 내가 희원 씨가 네. 만약에 능력이 너무 좋아서 네. 운이 대박 터져서 네. 바로 취직을 하셨다. 그러면 굳이 연금에 손을 대지 않고 내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거잖아요. 이때는 비정기 연금 서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내가 원하는 시점에 평가 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금액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출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서 자유롭게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때도 연금 수령 한도는 꼭 지키셔야지 절세를 하실 수 있어요. 한도를 지켜야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IRP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도까지 넣은 돈도 있고
또 퇴직 소득도 맞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 비율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수령 전략이 바로 그 인출 순서입니다. 네, 순서가 있군요. IRP는 자금의 원천에 따라서 그 인출 순서와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 부담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비과세로 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 소득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서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퇴직 소득은 전액 분리과세가 되고요. 개인 부담금이나 운용에서 수익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내게 됩니다. 네, 만약에 연간 1,200만 원 초과 인출할 때에는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모으는 것만 정말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인출하는 것도 모으는 거 못지않게 진짜 중요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잘 모아서 그래 때 되면 받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 생각만 했는데. 맞아, 쓰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네. 세금으로 다 나가고 그럼요. 더 받는 게 아니라 덜 받겠어요 이러다가 못 받는 거 아니야? 큰일 나겠어. 네. 그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거죠.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고려할 것도 많고 따져볼 것도 많겠지만 일단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이라도 하나씩 기억해 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전략인데요. 바로 상품 매도 방식을 고려한 IRP 운용입니다. 네. 여기서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 네. IRP의 연금 지급 시의 상품 매도는 제일 먼저 현금부터 시작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 그 다음에 실적 배당형 수익증권, 실적 배당형 파생결합 사채 및 증권, 실물 유가증권, 실물 유가증권 중 채권, 실물 유가증권 주식, 기타 상품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죠? 전 솔직히 듣긴 들었는데. 현금까지 알았어요. 저는 현금. 복잡한 줄 알았어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요? 저도 평소에는 못 외웁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어차피 이런 것들은 금융회사에서 다 알아서 이런 순서로 인출을 챙겨드린다. 예. 다만 처음에 매도되는 거 현금이랑 원리금 보장 상품이 먼저 연금으로 지급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거기서 연금이 나가야 혹시 내가 손해본 상품이 있더라도 거기서 연금이 나가면 손해를 확정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순서를 미리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이렇게 굴레박히네요. 네. 현금, 원리금, 현금, 원리금, 현금, 원리금. 그러네요. 둘 다 이 금이 들어가니까 금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왜 이 순서가 중요한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제 왜냐하면 먼저 매도되는 현금 및 원리금 보장 상품에 2년에서 3년치 연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퇴직연금 적립금의 30% 정도를 이제 이 자산에 배분을 해두면 향후 인출로 인해서 무리하게 투자 상품을 매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투자가 이익이 났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손해를 보고 있을 때는 매도하게 되면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단시일 내에 쓸 일을 대비해서 미리 배분을 해 놓는 겁니다. 급전 쓸 때. 네. 예. 급전 쓸 때.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손실 위험성이 적으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놔라. 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실제로 돈을 쓰는 순간에 오니까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그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음료수를 계속 흔들고 있다가 한 번에 샴페인 터뜨리죠. 팍 터뜨린 느낌이야. 빵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튀어나오나. 그럼요. 긴 여정을 걷다가 이제 마지막 문을 열고 멋진 풍경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다운돼 있어요? 갑자기 아니, 그렇게 아직까지 말하면서. 문동울이면 안 되잖아요? 희원 씨? 좀 끌어올려! 하면 아직 그 삶을 맛을 못 봐갖고 그 삶의 문을 너무 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사실 퇴직연금이 그런 마지막 문 하나 여는 순간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행복하다. 열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열고 싶어. 퇴직연금 우리 장 과장님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떤 거죠? 얼마나 지금 앞에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요.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됐는데요. 네. 장 과장님 뒤 보여주실래요? 관리를 잘 못했다. 잠깐만 뒤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죠? 네. 해골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해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예, 저걸 또 언제 봤어? 보여주기 위해서 입고 오신 거예요, 저 옷을.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퇴직연금은 은퇴 후에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때문에 은퇴 전에 퇴직연금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 돈을 잘 찾아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반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은
어떻게 인출하는가에 따라서 노후 생활의 수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두고 보니까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네. 계속해서 더 많이 받는 오 글로리아 노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더 많이 받는의 의미가 이제 와서야 가슴에 확 와 닿습니다. 정말로. 네.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덜 쓰고 더 많이 모으는 게 당연히 첫 번째고요. 상품의 성격을 잘 분석을 해서 유지, 관리, 증식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인출하는 것이 세 번째겠죠. 이 세 가지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더 많이 받는 오 글로리아 노후. 그 시작은 뭐니 해도 버는 동안 쌓는 퇴직연금의 가입과 운용입니다. 네, 여러분 더 멋진 노후, 더 많이 받는 노후, 더 글로리한 노후, 여러분이 그런 노후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